예, 요거 그냥 보기만 할게요. 요 이제 보도 나갔잖아. 그렇죠. 보도가 나가자 박상용이는 또 못 참잖아요. 네. 박상용이가 아주 억울하다고 반박을 했어요. 뭐라고 반박했냐? 자, 수사팀 검사 누구도 이재명에게 돈을 줬느냐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계속 띄워주세요. 자, 이게 얼핏 보면 이게 말처럼 보여요. 말처럼. 네, 얼핏 보면. 네. 하지만 이게 말이 아닙니다. 왜냐? 당시 수원지검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위해서 이재명 대신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낸 사건으로 설계를 했지. 근데 이 설계된 사건에 이재명에게 돈이 갈 일이 없지. 그렇죠. 맞지? 그러니까 정신 나가지 않고서 검사가 이재명에게 돈을 줬냐는 걸 질문할 필요가 없지. 이건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저 질문 자체가 좀 왜곡됐던 게 저게 이제 두 번의 입장문을 보냅니다. 네. 저게 이제 첫 번째 보도 나가고 1120자로 입장문을 보내고 이제 두 번째 보도에 대해서 또 이제 20장짜리 입장문을 또 보냈는데 그렇습니다. 저건 이제 첫 번째거든요. 네. 근데 저걸 보자마자 저도 실소를 터뜨렸던 게 아니 박상용 검사도 알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모두 다 알아요. 정치인 이재명과 김성태 사이에는 돈 관계가 없었다는 거. 네. 뭘 압니다. 그렇습니다. 아니까 그 이후에 이게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공소 사실에 맞춰가지고 진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성태가 23년 1월 달에 구속되고 24년 1월까지 그 사이에 9월에 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되고 기각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 질문합니다. 그렇죠. 저걸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걸 보자마자 입장을 보자마자 참 진짜 이렇게 말장난을 교묘하게 참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말장난이거든. 다 알거든요. 정말 너무 열받는데 이거를 또 뭔가 말처럼 언론에서 받아 써줘. 많이 나왔죠. 많이 엄청 나왔잖아. 나왔어요. 이런 말장난은 아주 명수들이죠. 대표적으로 보시는 게 저 내란 사건 재판에서 검찰 출신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박성재네 뭐 그들 있잖아요. 결정적인 거 물어보면 항상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네.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수법이죠, 이거. 그래서 핵심을 비껴가서 딴 얘기하는 거. 딴 얘기하는 네, 거야. 네. 왜냐? 언론이 받아줄 걸 아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맞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이 질문 제가 실제로 조서를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오염되지 않은 구치소에서의 접견 기록 말고 당시에 김성태 전 회장과 뭐 그 측근 그룹들이 23년 1월부터 그 9월까지 그러니까 진술이 완성되는 시기에 검찰 조서를 확보해가지고 또 분석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네. 홍 검사 주장 맞아요. 그 질문 없어. 돈 줬냐? 이런 질문 안 해요. 당연하지. 그렇죠. 왜? 그런 사실이 없는 걸 모두 다 아니까 그럼 무슨 질문을 하냐? 그 이외의 질문만 계속합니다. 그렇지. 야, 너 이재명이랑 그래서 통화했어? 통화했냐? 이재명이랑 연결됐어? 어. 이재명이 뭔가 보고하는 거 들었어? 어. 그리고 여기 김성태가 뭐라고 얘기하냐? 3월 10일에 빡쳐가지고 막 욕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접견 기록에서. 네. 네. 근데 그걸 제외하고 그 어간에 막 이재명과 내가 통화했다? 이런 진술을 수원지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치소에서는 오염되지 않은 진술로 검사들이 날 이렇게 열받게 한다. 내가 무슨 은행 금고야? 이런 식으로 터뜨리다가 수원지검 가서는 조세 과정 속에서는 야, 나 이재명이랑 이화영 통해서 통화했어. 그거 막 고맙다고 얘기했어. 막 이런 얘기들이 진술이 완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이러니는 너무 많이 봐주는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는 조작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장난 하냐 말이야. 또 박상용이가 또 이제 괜히 반박을 했는데 보면 이것도 진짜 어처구니 없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 반박문이 많은 거를 또 암시한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반박문부터 잠깐 일부분만 잠깐 볼게요. 대북 송금 사건처럼 중요한 사건에서는 모든 수사와 공판 검사들이 작은 내용 하나까지 모든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받아서 처리하는 검찰 업무 처리 절차상 그리고 이를 법원에서 철저히 검증받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상 수사검사 특히 저처럼 평검사가 사건 관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맞추도록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는 것 또 그러한 시도가 성공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는 것은 모두 불가능합니다. 경력이 조금만 된다면 이를 모르는 검사는 없을 겁니다. 자, 이거 얼핏 보면은 자기 방어하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이야기. 얼핏 보면 그런데 쓱 또 우리가 이거를 곰곰이 곱씹어 보면 나 혼자 죄 지은 거 아닌데. 웃기신 랩. 검찰 전체가 범죄 집단인데 라고 들립니다. 이게 박상현 검사가 20쪽짜리 이거 입장문을 딱 그날 밤에 4일 이게 입장문을 20쪽짜리를 밤 9시 반에 보냈거든요. 이것도 9시 반에 방에 기자들한테. 20쪽짜리 전체 내용은 이문정 검사장에 대해서 고소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거
다 빼고 핵심은 요겁니다. 야, 나 혼자 안 죽어. 어. 뭐냐? 이 사건은 나 일개 수사검사 평검사에 불과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어떻게 이 사건이 빌드업 됐는데 이거 어떻게 메이드 됐는데를 본인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얼마나 교묘하게 이걸 계산이 들어간 굉장히 조급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교묘한 계산이 숨어 있는 게 이거 그 당시에 같이 수사했던 그 지휘 라인들 다 물고 들어가고 있어요. 당시에 수원지검장이었던 사람이 신봉수 검사장입니다. 아, 이거 그 사람 신봉수 검사는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친윤의 핵심 완전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예. 어디 있어요 지금? 나갔을 거예요. 이제. 뭐 다 이 수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 고위직들은 이미 다 나갔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중앙에서 그 당시에 22년부터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중앙에서부터 대장동 위례 해가지고 이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꼬린 시키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 안 되고 나서 23년에 김성태 넘어오고 나서 수원으로 넘어오고 나서 수원에서 뭘 했냐? 바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대북송금 사건을 메이드한 겁니다. 그치.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박상용 1개 부부장 검사가 이걸 했겠냐라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추론이 그럴 이유도 없고. 그때 딱 맞춰서 신봉수를 그렇죠. 수원으로 보냈거든요, 바로. 그 어간에 들어간 거예요. 신봉수. 그러면 신봉수가 있고 그 밑에 부부장 이게 부부장 검사는 여기 밑에 있습니다. 차장, 부장 다 있어요. 부장, 차장 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거봐 나 안 죽어 이대로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고 조직적으로 우리 싸웠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말하면 이거는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매번 검사장한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서 했고 검사장은 매일매일 대검에 보고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진실이야. 원래 그렇게 해요. 아, 그거 진실이에요? 네, 좋아. 이런 사건을 평검사가 지 맘대로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맞아. 검사장이 하나씩 다 시켜. 예, 그리고 매일매일 보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는 게 요 비슷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한다. 수법이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일 때 요 송금 사건 수사에 관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합니다. 계속 뭐라고 하냐면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경기도에 부지사까지 하신 분을 검찰이 지금 그런 분을 갖다가 그 조작했다 그걸 믿으십니까? 가능합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좁니까? 아, 뭐 약간 내 생각난다. 맞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변호인들니까 이것도 제대의 수법이라고 제대의 수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남는 게 그거지. 법원에서도 유죄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지.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들 하던 그 수법대로 하는 거라서 별로 뭐 귀담아 들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정은 기자가 쓴 기사를 또 보면 이 박상용이가 쌍방울 그 관계자들한테 계속해서 수사 기간에도 서울 다녀왔다 이런 뉘앙스를 줍니다. 대금 갔다 왔다 윗선하고 정리하고 있고 나 혼자 버린 일 아니야 내 뒤에 다 있는 거 알지?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잖아요. 그럼 네. 정권 차원에서의 대응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박상현 검사가 보여줬고 이를 그 쌍방울 관계자들 뭐 김성태 회장을 비롯해서 그 관계자들이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통화하고 왔다? 어디 가서 뭔가 듣고 왔다. 지 혼자 버린 이름은 어떻게 저렇게 건방지게 계속 나오겠어요. 눈 그럼요. 부릅뜨고. 그리고 얘가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미쳤다고. 무슨 집안의 원수라고. 이렇게까지 잡을 이유는 없죠, 얘가. 네, 당연한 근데 거죠. 찾아보니까 신봉수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 부장에서 그 영전은. 수원지검장으로 간 게 23년 9월이 23년 23년 9월이면 안 맞는데? 그거보다 좀 더 앞선 걸로 나온 거. 그래요? 네, 5월께로 알고 있거든요. 5월. 아, 요거는 정확하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또 우리 다 잡아 들어가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아, 그것도 그 확인 안 된 거 얘기예요, 아니요, 그거. 맞습니다. 5월. 2023년 9월이면 요거는 이제 구속영장 칠 때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구속영장 칠 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이가 또 나 혼자 죽진 않겠다. 자세히 보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언급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야, 예. 대법원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확정을 왜냐, 이화영 부지사, 예,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과정 속에서 13년 6월 7일에 죄송합니다. 24년 6월 7일에 신진우 부장이 이화영에게 9년 6개월을 선고를 하면서 가장 유력하게 얘기했던 유죄 증거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뭐였냐? 김성태가 대한민국의 중견기업의 CEO이기 때문에 이 CEO가 함부로 북한에 100억을 주는데 이 경험치에 의거하면 뭐 주가 조작을 위해서 줄 리가 없다. 맞아요. 그러니 김성태와 방용철과 안부수 등 그 주변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해서 이화영에게 9년 6개월의 선고가 나온 겁니다. 근데 바꿔 얘기하면 이런 진술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원지검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보냈다는 게 완성이 됐어요. 근데 바꿔 얘기하면은 구치소에서 오염되지 않은 진술로 접견인들 만나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 속에서 진술이 상충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치소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과 그다음에 수원지검에서 한 진술이 상충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해야겠냐는 거예요. 박상용 검사가 자꾸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 당시에 구치소에서의 상황들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거야? 뭐가 더 오염되지 않았어? 그렇지. 우리는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박상용이 그 마지막 반박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잠시 후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것만 보면 알잖아. 이거는 요즘 뭐 자주 쓰는 표현이죠. 휴먼 에러가 아니라는 거야. 시스템 에러.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꾸자는 게 검찰 개혁입니다. 요게 딱 보여주네. 박상용이가 검찰 개혁을 견인하는 사람이야. 박상용이. 오히려 제일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종은 오마이뉴스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눌까 하는데 오늘 씨 꼭 하셔야 되는 말씀. 아 여기까지입니까? 많이 좀 놀라시는 것 같은데. 아, 왜냐면 지금 검찰 개혁 이슈를 또 우리가 또 달려가야 되니까. 아니,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내일이 또 있잖아요. 오늘 쓴 보도 지금 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도관들 관련돼가 당시에 교도관. 그 상황들이 교도관들이 진술했던 내용들도 지금 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교도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술파티 논란 됐을 때 교도관들 막 조사해 가지고 뭐 없었다 막 이런 식으로 수원지검에서 알렸는데 아 그거 교도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 실제로는 음식 다 들어갔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다 폭로했습니다. 네. 그것까지도 지금 현재 보도로서 알린 상황이고 정말로 끝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뭘 지금 단독 보도했냐? 김성태를 수발하기 위해서 쌍방울 직원들이 그때 프리패스 들고 다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프리패스 참고인 신분증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참고인 신분증을 박상웅과 박상민이라는 김성태의 최측근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교도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김성태가 184번 출정하는 동안 계속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참고인 프리패스를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참고인 신분증을. 자, 요거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게 지금 막 지금 나온 보도예요? 겁니다. 본인이 쓴 네. 기사인가 보군요. 네. 교도관 두 분인데요. 먼저 박모 교도관께서는 박상웅이나 박상민이 1313호실에 오려면 검찰청에서 지급하는 참고인 출입증이 있어야 스크린도어가 열리는데 그 출입증을 항상 폐용하고 와서 저희 직원들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 1313호실에서 김성태 조사가 있으면 박상웅이나 박상민을 함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하고 참고인 출입증을 주어서 출입증을 폐용할 수 있었던 거다. 교도관께서는 박상웅은 정말 수행비서처럼 메모도 열심히 하고 했다. 늘 김성태가 검사 조사 시 지시를 했고 그랬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신분증이 참고인이잖아요. 교도관들이 어떤 진술을 하냐?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걸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사람 중요하네. 184번을 김성태가 출정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 두 사람이 가서 수발하듯이 막 김성태가 막 지시 내려요. 야, 뭐 해 임마. 욕해. 물 떠다주고 뚜껑 따주고 막 그래요. 음식을 샀다는 그 이 사람들이 미치겠다. 추정까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 참고인 신분증이잖아요. 조사를 안 해. 아, 이래서 계속 박상용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들 다 참고인이었다. 이 얘기를 계속 근데 하는 교도관들이 이유가 있네. 조사를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항상 대의로 했던 이게 한 명의 얘기가 아니라 일관되게 교도관들이 박상민, 박상웅을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 뭐 하고 있었어? 물 따르고 지시받고 수발 들어. 들고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게 오늘 단독 보도의 핵심입니다. 조사를 받았다면 그들의 조사 기록이 있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과연 그리고 있을까? 또 교도관들은 김성태라는 사람들이 이제 출정을 나와가지고 있으면 그 검사실에 같이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조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현장에서 목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얼마나 수발을 극진하게 했냐. 김성태가 출정받고 나가면 그 앞에 수원지검 앞에 삼거리거든요. 네. 그 앞에 나가가지고 김성태 회장님을 위해서 인사해드리고 버스 갈 그때 때 인사해드리고 그런 모습들까지도 다 그래서 이제 그만 좀 하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막 커피 사들고 오고 마카롱 사오고 쿠쿠다스 사오고 각종 다가 사오고 이걸 교도관들이 다 얘기해놨어요. 그럼 그거를 박상용이는 지금 다 봤을 거 아니야. 모를까요? 박상용 씨 안 부끄럽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혼내야 돼. 나왔다. 박상용 씨 노려보지 말고 여기까지. 네. 나의 카리스마는 여기까지다. 엄중했어. 그 연어진술 세미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교도관도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적이 있다. 또 김성태 씨도 술은 페트병에 담아 준비해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녹취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때 이 검사는 박상용 검사 담당 검사겠죠. 김성태 씨가 그 녹취가 확인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위증한 걸까요? 아니, 확인되신 아니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있잖아요. 확인되신 게 있어야 아니, 그걸 제가 묻지 마시고 대답을 드리지. 맞냐 안 맞냐만 답변하시면 되죠. 아니 그 왜 이렇게 오만합니까? 아니 거짓말을 그 국민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니 있지도 않은 발언에 검사가 아니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죠. 어떻게 압니까 제가? 그리고 승인은 예 아니요만 하시면 되지. 아니, 답변을 하시면 근거가 되지. 뭐냐 이렇게 하시는 되묻는 거예요. 게 아닙니다. 아니 질문을 제가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라고요. 질문을 다시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외부 음식이 질문을 다시 반입됐다. 해주시죠. 교도관이 외부 음식 반입된 적 있고 저기요.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질문을 해주시면 내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검사. 예. 그러니까 답변하시라고요. 제가 질문을 안 국민들이 듣습니까?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있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게 거부하시면서 어떤 게 저한테 제가 왜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질문을 맞냐 안 맞냐만 확인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검사가 전지 제가 여쭈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쭙는 겁니다. 김성태 씨가 회사 직원에게 김성태 접견 녹취록이 있습니다. 술은 페트병에 담아 준비하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지시를 해요. 그럼 이 지시에 대해서 그 검사가 본인을 지칭하는 검사냐라고 질문 드렸는데 그걸 왜 전혀 봅니까?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얘기고요. 되죠. 전혀 뭐 사실 무근인 얘기인 알겠습니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 뒤에 설주한 변호사를 찾은 게 아니라 설주한 변호사가 검찰에 잘 협력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박상현 검사가 계속 설주한 변호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좀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그런 정황이었고 6월 아까 박상현 검사의 치명적인 그 거짓말은 뭐냐면 제가 계속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제가 대통령 이재명 대표님께 좀 불리한 진술을 한 조서가 있었었는데 그 조서를 쓰려고 하니까 자꾸 박상현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변호사가 있어야 이 조서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그 검찰 측의 회의에 넘어가서 이 조서를 쓰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가 있어야 그 형식적 완성이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박상현 검사가 변호사를 찾은 게 아니라 검찰 측에서 저를 회유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조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변호사를 형식적으로 그 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것들 가지고 계속 변호사 섭외를 요청했었고 그렇게 된 정황들이 나중에 제가 감찰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변호사를 선임을 누군가가 왔는데 그것이 어떤 과정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의문이고 저도 지금 설주한 변호사는 최소한 그 영역에 그 범주에 포함되는 변호사였고요. 그 밖에 예를 들면 김광인 변호사님처럼 굉장히 저한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걸 못하게 하는 변호사가 오는 거는 굉장히 막았고 이를테면 소상윤 변호사도 그렇게 와서 변론을 하려고 했는데 강하게 막았었고 그리고 그런 조서를 쓰려고 할 때 최소한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 계속 사실은 변호사가 없는 걸 핑계로 계속 시간을 끌면서 진술을 안 하려고 했고 검찰 측에서 계속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때 오신 변호사가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 그렇게 돼서 변호사가 와가지고 다시 조서를 쓰게 된 그런 정황. 검찰 내부의 칼날이 결국 서로를 겨누는 파국으로 치닫고야 말았습니다. 대북송금 수사를 맡았던 박상현 검사가 임은정 검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정면 충돌을 선택한 건데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누명을 씌우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거죠. 박 검사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연어 술파티 의혹의 감찰 결과까지 공개하라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증거 조작서를 둘러싼 검찰 권력 내부의 암투가 어디까지 번질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진실의 문이 열릴지 아니면 거대한 은폐의 시작일지 국민의 눈이 매섭습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